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동안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32일차 40개 주제를 뽑기로 했는데 32일차 벌써 32개의 주제들을 정리했습니다. 40개 주제까지 주제보다는 더 늘어날 것 같고요. 한 50개에서 55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직 시험 보기 정말 딱 직전까지 제가 국가직 기출문제 마지막에 일주일 동안 풀어볼 거거든요. 그거 할 때까지는 일단 굿모닝 행정학 통해서 계속 주제 만날 거니까 여러분 어려운 주제들이 있으시면 리퀘스트 올려주세요. 오늘은 지방 재정력 평가에 대한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굿모닝 행정학 요 주제 뽀개기 시작할 때 지방세, 의존재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 재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했는데 우리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지방 재정력을 평가하는 지표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는 당연히 자주재원, 의존재원, 지방채 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문제가 이거 물어보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요. 대부분 물어보는 게 자주재원의 비중과 그다음 의존재원의 비중입니다.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은 아시겠지만 의존재원이 아니라 일반재원, 자주재원의 반대말은 의존재원. 스스로 조달하는 재원이냐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혹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타 기관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는 그런 재원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 내가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냐 일반 재원, 내가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재원이냐, 특정 재원. 여러분들이 지방재정 보실 때에는 바로 이 표현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주재원의 반대가 의존재원이고요. 일반재원의 반대가 특정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는요. 각각 이들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는 표현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 자립도는 얼마나 자립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재정 자주도는 내가 얼마나 내 맘대로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는 총 재원 중에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자꾸 여기 나와 있는 공식으로 암기하려고 하시는데 공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의미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재정 자주도는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내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에 대한 비중,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재정력 지수는 아시겠지만 보통 교부세를 교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치로 재정력 지수, 기준 재정 수요에 나에게 필요한 돈 대비 기준 재정 수입에 나에게 실제 수입으로 발생한 돈,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크다라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가 큰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필요한 돈만큼 돈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재정력 지수가 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통 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하죠. 자, 그러면 재정력 평가 지표는 다 아셔야 돼요. 재정력 지수,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입니다. 2019년 서울시 구급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정 자립은 스스로 얼마나 자립할 수 있느냐의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들어가시면 되게 쉬워요. 재정 자립도는 세입 총액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이게 자주 재원이죠. 맞는 선지고요. 자주 재원이 적는데 만약에 지방교부세가 증액된다. 그럼 보세요. 전체 총 재원 대비 자주 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의 자립도입니다. 만약에 자주 재원은 그대로인데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증여하게 되면 총 재원의 크기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분모 분자로 구성된 지표에서 총 재원, 분모에 해당하는 수치가 커지게 되면 이 전체 수치는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는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내려가게 될 거고요. 재정 자립도가 좋다라는 거, 높다라는 건 자주 재원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의존 재원도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이 좋으려면 자주 재원과 함께 의존 재원의 비중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주 재원 플러스 의존 재원 이들 크기 전체가 다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재정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죠?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한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면 자주재원의 비율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 증대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자,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선지는 그래서 2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지방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정 자립도는 자립도 방금 했던 거죠. 자립도는 네,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고요. 국고 보조금은 의존 재원이자 특정 재원입니다. 특정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이에요. 그래서 국고 보조금은 지방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지방 간의 재정 불균형이 발생하면 그 불균형을 메워줄 수 있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 교부세 중에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는 방금 봤었던 재정력 지수. 이 재정력 지수가 1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결국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몇 가지의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서 제일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재해 예방과 복구 사업에 대한 경비 조달, 그리고 지방채를 갚기 위한 지방채 차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죠.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지방재정, 지방재정력 평가 지표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어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전체 주제가 다 마무리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표현들과 그리고 문제들 봤으니까 이걸 통해서 잘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 거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